도둑을 때려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알려진 사건이고요. 왜 정당방위가 아니냐, 도둑을 때리면 안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검찰이 이례적으로 자세한 해명을 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0살 최 모 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과 몸싸움을 벌이다 도둑을 뇌사 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정당방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거의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정당방위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최 씨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였고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 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검찰의 어떤 법률 적용과 시민들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를 법원, 검찰이 좀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검찰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수사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실형을 선고받은 집 주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를 하겠다. 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와 누나가 몹쓸 짓을 당할까 봐 그랬다. 집에 도둑이 들면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죠, 예. 사실은. 네. 그러면 정신이 없으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계속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게 정당방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표현을 쓸 때 정당방위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보시기에 굉장히 넓게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생각해서 방위했으면, 나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격퇴했으면 다 정당방위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좁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법상 형법 21조에 따르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상당성이 있는 행위만 정당방위로서 형벌을 모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압이 된 후에 20분간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발로 차고 흉기로 찍고 흉기를 내리찍고, 또한 심지어는 좀 글쎄요, 정말 필요한 방어 행위가 아닌 걸로 보이는 게 자신의 그 허리띠를 풀러서 등을 이렇게 수회 채찍처럼 사용해가지고 가격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미 제압 행위는 끝난 상태에서 불필요한 폭력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그 법원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에 그 피해자 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개월 동안 가고 있는데요. 치료비를 그 사람의 치료비를 이제 감당하지 못해서 심지어 형이 자살을 했습니다. 도둑. 네, 도둑의 형이 자살을 했고, 동생 도둑하다가 어쨌든 입원한 동생이 네네. 치료비를 감당을 못해서 자살을. 네, 그리고 그 조카가 그 자살한 분의 그 아들이겠죠. 조카가 이제 엄벌을 구하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좀 이제 작용하다 보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실형까지 선고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압한 후에도 흉기로 폭행을 하고 허리띠로 때렸고, 또 그리고 그 도둑, 뇌사에 빠진 도둑의 형은 동생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 정당방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네. 맞추셨습니다. 이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누나를 성폭행하던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남동생.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당방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 객관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좀 간추려서 본다면 이런 경우에 그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또 아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조를 유린한 계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여성. 이것도 정당방위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일부를 절단시킨 여성. 정당방입니다. 아니, 정당방입니다. 네, 정당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자막이 준비가 안 됐는데 쭉 몇 가지를 봤습니다, 사례를. 네. 이 경우에 우리 국민 법감정으로는 정당방위 같은데 아니거든요. 네. 기준이 뭡니까? 이 경우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을 잘 보면은 한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부각이 됩니다. 뭐냐면 침해의 현재성인데요. 즉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그 피해를 내 법익 침해를 당하는 와중에서 급박하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행위한 그런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성폭행범이 이제 그런 성폭행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그 혀를 이제 깨물어서 예. 절단시킨 경우, 일부 절단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성폭행 행위가 지금 현재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 인정이 된 거고요. 다만 다른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고 큰 틀에서 볼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을지는 정말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그동안 쭉 당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억울함을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가격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볼 때는 이런 예. 경우에는 현재성이 없어서 적어도 정당방위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판례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이나 손수 변호사님, 어쨌든 이번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시는 거죠? 글쎄요. 제가 그 변호사로서는 납득이 갑니다만 일반 시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판례로서 아는 거죠. 이걸 이 자체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